네. 그래서 바로 왔네. 일단은 지금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온 게 있어서 새 친구들이 다시금 익힐 수 있게 지금 복습하는 거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조작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 전체를 이제 이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렇게 지금 다들 이 화면으로 켜져 있죠? 처음에 새로 하는 친구들은 이제 켤 때 건축 밀리미터 아마 아니면 아키텍처 밀리미터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막 마일이나 이런 것 중에 선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 아니면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제 여기 여기 윈도우 창에 가서 모델 인포로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유닛이나 단위 이런 걸로 들어가서 여기서 토메슬 데미컬 그 다음에 밀리미터로 설정하면은 언제든 밀리미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우선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느끼는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간단한 조작부터 보자면은 일단은 여기 큰 바 위에 우클릭을 이렇게 빈대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툴을 볼 수 있어요. 그중에 라지 툴셋 아니면 큰 틀 도구 막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거를 껐다 켰다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큰 게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스케치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거는 이제 이 화면을 움직이고 싶잖아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거 다른 각도로 잘 되고 있나?를 보려면 이제 움직이고 틀어야 하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 있는 손 모양, 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당겨서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이제 Shift 휠 클릭. 이제 Shift 휠 클릭을 한 경우에 이렇게 손이 나타나서 똑같은 기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도를 다르게 보고 싶다 하면 이 왼쪽에 이 손 왼쪽에 있다 올빗 기능을 하면은 이렇게 각도만 돌릴 수 있어요. 일정 위치에서.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그냥 휠을 클릭했을 때랑 똑같아요. 휠 클릭하면 이렇게 그 Shift 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펜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저희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할 거잖아요. 그림을 그릴 거면은 이제 여기에서 가장 단순한 라인 도구 L 키입니다.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그리면은 이제 닫힌 면이 되면 이렇게 하나의 면이 되고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각형을 그린다고 하면 이제 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에도 있는데 내가 어디 방향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이게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축이 보이죠? 왼쪽에 사람 있는 쪽에 축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당기고 있으면은 이거는 파란색에 수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수직이 아니지 평행, 빨간색 축에 평행하다.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에 얼추 맞춰주면은 이제 초록색이 평행한 건데 이게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현실적이지만 뭔가 계산적이진 않아요. 이게 진짜 평행이 맞나라고 보기 어렵죠. 이걸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선 왼쪽 탭 위에 뷰를 들어가서 아니요. 카메라를 들어가서 이 패러렐 프로젝션 지금 퍼스펙티브 이걸로 돼 있거든요. 이제 패러렐 프로젝션을 하면은 좀 더 평행스러운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게 평행하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점 찍어서 볼게요. 이렇게 빨간색과 평행, 이렇게 초록색과 평행, 파란색과 평행. 이건 좀 더 평행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어디 방향으로 그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평행한 방향이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에 이렇게 점 위치를 맞추면은 이렇게 양 끝쪽에 점이 맞는 거를 이렇게 잡아줘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밑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인 상태에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2차원적으로, 그러니까 2D처럼 이제 그리고 싶다 하면은 카메라로 들어가서 스탠다드 뷰, 탑으로 하면 이제 내가 마치 그냥 완전 위에서 보는 형태로
이제 2D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능 정도만 해도 사실 간단한 이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들을 통한 이제 설계 가능해요. 자, 조금 더 속도 붙여서 복습을 한 10분 내로 끝내볼게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하면은 빨간색이 평행하게, 초록색이 평행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기서 또 각도 좀 틀어서 아, 나 파란색으로 위로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쪽 방향으로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육면체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정도. 이렇게 점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대략적으로 한번 맞춰보고요.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면 다른 쪽 먼저 하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 자체를 하나하나 다 잡아도 괜찮은데 더 빠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 근데 이거를 직육면체로 올리는 건 방금처럼 선 하나하나를 그려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당겨서 이제 돌출시켜 보죠. 그러면 이제 스케치업 저희가 3D 프로그램 하니까 입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를 누릴게요. P는 왼쪽에 있는 이 도구입니다. 푸시 풀 도구예요. 당기고 미는 도구인데 그럼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면을 클릭하면 당길 수 있어요. 밀 수 있어요. 그래서 푸시 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이제 높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는 근데 여기서 3000mm 정도만 올리고 싶은데 할 때 이제 저희가 밀리미터 설정했던 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와중에 오른쪽 끝에 보시겠어요? 디스턴스 해가지고 숫자가 막 계속 바뀌고 있을 거예요.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에 따라. 이제 저기가 VC 이제 용어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저 곳에는 수치를 입력하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다가 나 3000만큼 하고 싶어 하면은 그 방향으로 마우스를 두고 3000이라고 치면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따로 저기를 클릭 안 하고 그냥 내가 한 행동을 하는 와중에 3000이라고 치면은 그리고 그다음 엔터를 치면은 3000만큼의 작용이 돼요. 이게 이제 저 박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 이만큼 작동하고 싶은데를 제시하는 숫자이면서 내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3000mm 높이의 상자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내가 3000mm를 줬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조절하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조절하면 사실 만들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부가적인 것들을 알면 더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전체를 지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조작할 수도 있겠죠. M키, 이동키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 화살표 4개 키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좀 버벅이긴 하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빨간색 축에 맞춰서 하면 평행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파란색 축에 맞춰서 평행하게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먼저 할게요. 근데 이 스케치업은 특징이 있어요. 스케치업은 마치 찰흙 같아서 내가 하나의 무언가를 그리면 다 하나의 객체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그리면 그게 찰싹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거를 당기면 늘어져요. 그래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사각형 라인으로 그렸죠? 이 왼쪽에 렉탱글 기능이 있어요. R키를 눌려도 되는데 이걸로 제가 이 상자 위에 상자를 또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푸시풀 도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상자랑 이 상자는 같은 하나의 그 객체가 된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제 객체를 선택할 때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선,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객체 이 부분에 접하는 것. 그럼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와 이 면과 접하는 선이 다 지정이 됐죠. 그럼 선을 더블 클릭하면 선과 면하는 면들이 지정이 돼요. 그리고 3번 클릭을 하면은 나와 연관돼 있는 이 객체와 연관돼 있는 모든 게 다 지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3번 클릭을 한다. 그럼 이렇게 연관돼 있는 모든 게 지정돼 있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친구가 이제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인 게 보이죠, 지금? 분명 아래 선을 3번 클릭했는데 하나인 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찰싹 달라붙는 게 이 스케치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가 내가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실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두 개 다르게 만들고 싶은데 둘이 따로 떨어져서 나중에 무브 키를 이용해서 따로도 움직이고 싶고 한데 지금 무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면만 예를 들어 M으로 잡아볼게요. 당기면 얘가 이렇게 딸려와요. 이렇게 늘어져요. 보이세요? 이렇게 늘어나지고 이게 아니더라도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선만 어떻게 움직이고 싶어 라고 해도 이 선만 움직일 수 없어요.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게 달라붙고 어떻게 안 달라붙는지를 잘 지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처럼 이 위에 상자를 한 개 올리고 싶은데 이 상자와 이 상자는 달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이 상자를 그룹으로 따로 가족을 만들면 좋겠죠. 그럼 지정을 하고 우클릭해서 make 그룹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이제 이게 하나의 친구들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따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친구들에게 영향이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위에 다시 사각형을 그리고 여기에서 또 푸시풀 도구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내가 세 번 클릭해 볼까? 하고 이걸 세 번 클릭하면 얘만 되는 거죠. 아래 지정 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따로 객체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객체를 설정하면 내가 이것만 움직이는 것도 이제 자유자재가 되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겠네? 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업 기본 완전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좋습니다. 일단 이동하는 거랑 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푸시풀 도구 할 때 못 알려드렸던 건데 푸시풀을 할 때는 항상 이게 면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돼 있든. 어떻게 면이 가득 차 있는지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가득 차 있죠.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그러니까 딱 선이 닫히게 되면은 이게 안쪽이 이렇게 면이 차요. 무조건.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긋이 났다. 정말 정말 1mm가 이렇게 엄청 삐끗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안 보일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푸시풀을 하고 싶어도 클릭이 안 돼요. 지정이 안 돼요. 왜 안 되지? 저 이거 올리고 싶은데 안 돼요. 그 이유는 무조건 이게 선이 하나쯤은 이렇게 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틈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 그리면 이렇게 면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닫힌 도형이 되어야 내가 푸시풀을 당길 수 있다를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법은 이렇게 면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근데 가끔씩 이런 경우 있어요. 면만 없는데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분명 닫히게 그려서 이게 분명히 면이 생겼어야 하는데 없더라. 하면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선 위에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찔끔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가끔씩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쫙 당겨서 여기 면을 추가로 닫히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그려도 이게 선이 겹쳐지거나 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했죠. 찰흙 같다고. 그래서 내가 선 위에 선을 더 그려도 이게 막 더 짓눌려진다거나 겹쳐져서 진해진다거나 이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캐드를 배우게 된다면 캐드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선이 겹쳐요. 그러니까 여기 선이 3개인지 4개인지 5개인지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선이 3개, 4개, 5개여도 하나입니다. 한 객체 안에 있다면. 그래서 방금처럼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면 선이 다 겹쳐져서 하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위에 그려도 된다. 추가로 뭐 여기 선에서 이만큼 그려서 여기서 선을 긋고 싶다 하면 그냥 여기 위에 그냥 선을 마구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 나머지 기능들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실 직접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카톡방에 사진 4개를 올렸어요. 저희가 이번에 3번째 수업이어가지고 그 카톡 보면 도면 4개가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다 빌라 사보아에 대한 도면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도면들이 다 느낌이 조금씩 다르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높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끝에 있는 걸 일단 쓸게요. 가장 끝에 있는 거랑 끝에서 3번째 있는 거랑 이렇게 2가지를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끝에 있는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해 주세요, 일단.
저도 바탕화면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사진을 바탕화면에, 그리고 뭐 사람이 거슬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드래그해서 그냥 딜리트 키로 그냥 없애주세요. 자, 사진들을 저장한 다음에, 저장하시죠? 여기서 에디트가 아니라 파일 가서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가져오기, 뭐 임포트 뭐 이런 등의 용어로 돼 있을 거예요. 내보내기, 익스포트 위에 무조건 있습니다. 한글이든 영어든. 임포트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여기서 지정해서 시작할 거예요. 바탕화면에서 저는 이거를 지정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가져와지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던져 놔 볼게요. 보기 좋은데. 그 다음에 던져 놓으면은 이제 어느 사이즈로 줄 건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냥 대충 찍으세요, 일단. 일단은 방향 틀어지지 않게 대충 찍으세요. 그러면 이거 똑같이 카메라에서 스탠다드 뷰 탑을 하면 이렇게 딱 올바르게 보이겠죠? 이제 승식이로 왔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 카톡방 네 번째에 있는 이미지, 이제 제가 평면도랑 이제 단면도, 인면도가 다 있는 이 이미지를 일단은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 이거를 파일에 있는 임포트를 통해서 가져올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즈는 그냥 자유롭게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게 가져와 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이 건물의 사이즈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스케일을 맞춰줄 거예요. 음, 일단은 만약에 이 도면에 스케일 바가 있으면은 그 스케일 바가 제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저장까지는 하지 말고 카톡방에서 보면은 두 번째 이미지 보이시죠?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스케일 바가 미리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가 이까지가 5m고 이까지가 10m고 이까지가 15m다. 적당히 알아서 봐라.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축적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저희는 네 번째를 가져왔으니까 일단 그러한 스케일 바가 지금 없는 이미지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까? 일단 저희가 가장 유추하기 쉬운 걸로 접근해 봅시다. 일단은 휠을 돌려서 휠이랑 펜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도면에 문 한 개를 볼게요. 이 문 보이시죠? 자, 문은 이제 뭐 물론 건물마다 다 사이즈가 달라요. 근데 문은 대부분 이제 엄청 큰 문은 이제 두 짝의 문인 거고, 하나의 문, 한 면의 문은 주로 1m, 1000mm를 형성하는 게 약간 일종의 그 평범한 사이즈라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 사이가 1000mm여야겠네? 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게 여기서 점을 찍어서 지금 이미지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빨간 선이 생긴 상태로 네, 한번 쳐봅시다. 그러니까 ESC 하면 선만 남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거는 라인 도구를 꺼낸 다음에 시작점 눌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맞춘 다음에 1천을 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점에서 이제 1천, 지금 빨간색 돼 있는 상태에서 1천 엔터 하면은 여기까지 그려지고 이렇게 남았죠. 이거 ESC로 나가고요. 스페이스가 선택 도구입니다. 언제든 스페이스로 다시 나오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천은 이만큼이구나. 그럼 이거 내가 사이즈를 조절해야겠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쓰는 건 스케일 기능입니다. 스케일 기능이 이제 비율이 깨지지 않고 조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야매 같은 느낌으로 바로 해볼게요. S를 누르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 도형이 이제 내가 비율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쪽 끝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꼭지점을 잡으면 비율이 깨지지 않게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거 대략 비율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하면은 이제 오른쪽에 측정 도구는 이제 배율로 들어가요. 뭐 0.9배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해볼게요. 0.9를 한번 쳤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위치 안 맞으니까 M키, 무브키를 이용해서 다시 여기를 끌고 와볼게요. 그러면 얼추 사이즈가 비슷해졌지만 아직 좀 안 맞죠? 그래서 스케일 기능을 해서 이걸 조금 맞춰볼게요. 각자. 이렇게 되던가. 이걸로 해야 되겠구나. 지금 여기서 다른 방식도 조금 있는데 꼭지점을 안 잡더라도 다른 점을 잡았을 때 Shift를 눌리고 하면 이게 비율이 안 깨지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이제 중앙을 위주로 이제 스케일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자기한테 편한 방식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저는 대략 이 정도로 맞추겠습니다. 일단 조금 안 맞긴 하지만 스케일 다 맞추면 알려주세요. 형 문길이 1000 맞아요? 응. 일단은 천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자. 실제로 조금 안 맞을 수 있거든. 지금은 이게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나중에 캐드, 이제 오토캐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린 것도 직접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실제 크기로 그리게 되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스케일을 맞출 필요가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가 따로 있는 경우에 그냥 이 이미지를 무조건 참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스케일을 맞춰서 조정을 하고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처음에 하는 작업은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도면을 캐드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번 올리는 법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는 캐드 가지고 좀 더 선을 다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딱 맞추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약간 야매의 느낌 조금 있긴 하니까 스케일 기능을 이용하면서 나는 그 비율을 맞춰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췄어요. 좋아요. 만약에 질문 있거나 잘 안 되는 부분, 놓친 부분이 있으면은 질문 바로 해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해서 바로 봐줄 수 있으니까. 잠시만 물 떠올게요. 스케일 맞추고 있어요.
다들 잘 됐나요? 네. 네, 다른 친구들도 진행되고 있나요? 오케이. 지금 아직 다 안 된 친구들 혹시 어려운 거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요. 선배님, 저 진짜 죄송한데 네. 그 천으로 맞추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처음에 일단 선은 그었나요? 일단. 네. 그러면 선을 그었으면은 이제 약간 어림잡아서 지금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S키, 그러니까 이 스케일 버튼을 이용해서 이 점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점들을 잡으면은 이 점에 맞춰서 비율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을 잡으면은 이제 이 비율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이제 비율이 깨지지 않고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가 맞을까 하고 좀 전에 여기를 재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 점을 맞춰서 다시 여기 갖다 대면서 이 정도 괜찮네 하고 이렇게 지금 맞춰보자는 얘기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스케일을 좀 어림잡아서 하는 건데 그 CAD에서는 이거를 실제로 위치랑 기준점이랑 이런 거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이제 CAD에서 미리 하고 넘어오는 게 훨씬 더 깔끔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저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승식 친구랑 상아 친구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전 다 했습니다. 네, 저도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들 한 거죠? 바로 진행해 볼게요. 그럼 일단은 좀 전에 기준점 했던 선을 없앨게요. 딜리트해서 클릭, 선택 도구 스페이스로 지정하고 그 다음 딜리트 키로 없애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제대로 그려볼게요. 오른쪽이 1층, 이제 가운데 2층, 왼쪽이 3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각자 구글 한번 열어서 이제 검색창에 빌라 사보아라고 한번 쳐볼게요. 화면 공유를 바꿔볼게요. 뭐 영어로 쳐도 되고요. 한글로 쳐도 괜찮습니다. 영어는 이거고 빌라 사보아 이렇게 쳐도 나와요.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아니 어떻게 만들지를 상상해야 이제 그걸 그려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 이미지들을 한 번씩 지금 눈으로 보고 다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1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에 기둥이 꽂히는지예요. 그래서 기둥이 꽂혀서
기둥은 위로 쭉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이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미 더 지탱할 게 없다거나 아니면 뭔가 구조적으로 위치를 바꿔야 돼서 조금 변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같은 위치에 배열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도 여기로 가져갔을 때 이제 같은 위치에 놓여야 이제 안정적인 상태의 건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둥 한쪽만 만들어서 오른쪽이 복사해서 겹치는 것만 남기면 기둥 끝이겠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둥을 만들기 전에 일단 바닥판부터 만듭시다. 일단은 R키, 렉탱글을 이용해서 이제 여기 끝점 잡고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맞춰 볼게요. 뭐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또 이렇게 두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 클릭해서 이거 전체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M키, M 이동키 눌려서 아래로 잠시 내려놔 놓죠. 아래 있다가 위로 당기면 붙일 수 있으니까. 자, 한쪽 점 그냥 아무 때나 클릭하고 아래로 당기면은 파란색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완전 수직으로 쫙 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충 파란색 선 내에서 아래로 가게 클릭을 해줍시다. 나중에 같은 위치에 딱 있게 이렇게 밑으로 보내놓고요. 자, 그 다음에 기둥을 이제 저희가 만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둥, 그 다음에 벽체를 올린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을 올릴 건데, 자, 이 높이를 확인해야 되니까 밑에 있는 이걸 보도록 하죠. 1층 바로 밑에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줄자 도구가 있어요. 메저먼트 도구인데, 이거는 측정을 하고 먹선, 그러니까 점선으로 가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T를 눌려서 이제 길이를 재볼게요. 그냥 이제 확대해서 여기 점부터 여기 점까지. 근데 초록색에 평행하게 하는 거였죠. 지금 보니까 2500m가 나오네요. 아, 뭐래, 2500mm. 2500mm의 천장고를 가진 거죠. 그러면, 나도 2500mm의 기둥을 만들면은 이 사이에 이렇게 이미지처럼,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자, 다들 자기 길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2500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예쁜 숫자 내에서 그냥, 나는 2600이 되는 것 같은데? 나 2400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맞춰서 해봅시다. 저는 2500이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니까 2500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운데로 돌아올게요. 보니까 기둥이 원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동그라미가 필요하겠죠. 그럼 동그라미 이제 서클 기능을 이용할게요. C를 눌려서 여기 가운데를 톡 찍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폭을 정할 수 있거든요. 사실 원래 이것도 길이를 줘서 자르는 게 맞지만 그냥 있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대충 150mm의 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충 이쯤 찍고 이렇게 원이 되죠. 아무 때나 한 개 만들어주세요. 어디는 좋습니다. 꼭지점이면 가장 이쁠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다 같이 같은 데 할게요. 죄송해요. 가장 끝점에 넷 중 아무 때나 좋으니까 끝점으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 올려야겠죠. 그러면 푸시풀 도구를 이용해서 P를 이용해서 얘를 면을 클릭해 줄게요. 자, 들락날락 하는 상태가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우리가 길이를 쟀죠. 나의 천장고는 얼마인가? 내 기둥은 얼마나 돼야 하는가? 재보니까 나는 2500이었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방향만 위쪽으로 마우스를 더 주고요. 지금처럼 위쪽으로 더 주고 그대로 마우스 그냥 손 놓으세요. 그 다음에 2500 엔터 하면은 딱 2500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휠 클릭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혼자 이렇게 외로이 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질문 있습니까? 뭐가 막히거나 안 되는 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까? 좋아요. 다른 친구들도 그러면 있으면 말해야 돼요, 바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둥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기둥 옮기고 복사하다가 약간 어긋나면 어쩌지? 걱정이 되면 이제 메이크 그룹을 쓰는 거예요. 3번 클릭을 해서 객체를 전부 지정해 줍시다. 참고로 이 그림은 안 달라붙으니까 걱정 없이 그냥 3번 클릭하면 돼요.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서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 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못 들었을 친구들이 있는 기능인데 이제 무브 기능을 쓸 거예요. 복사를 위해서. 물론 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내가 위치를 다시 맞춰줘야 하잖아요. 이게 평행한지 아니면은 이게 어디 위치에 잘 갔는지를 체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좀 전처럼 빨간색 축에 평행하다 이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더 편하잖아요. 그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지정해 주시고요. M키를 눌려서 이동키로 올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그냥 편한 점으로 잡아주세요. 전 여기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이동하는 상태가 됐죠, 지금.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동키에 기능이 한 개 더 있습니다. 컨트롤을 한번 눌려보시면 방향키에 플러스가 이제 모퉁이에 생기면서 복사가 되는 게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여러 기능들을 이용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추가 기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능에서는 이 컨트롤이 복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전에 스케일에서는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각자 외워야 하는 포인트예요. 자, 그럼 무브키에서 지금 나의 몸은 남아있고 영혼이 떠다니는 상태가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한번 쭉 당겨봅시다. 당연히 평행하게 있을 위치니까 빨간색으로 선이 가져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뭔가 이쁜 숫자가 눈에 보일 거잖아요. 오른쪽 밑에 지금 4,500에 가깝잖아요, 저는. 그러면 4,500 이쁠 것 같은데? 4,500을 쳐볼게요, 저는. 자, 이렇게 두 개가 됐죠. 근데 옆을 보니까 똑같은 간격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이걸 똑같이 3번 더 하면 되겠네?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다중복사 기능이에요. 그래서 방금 했던 행동을 똑같이 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곱하기 그 숫자 패드 말고 위쪽 숫자 8, Shift 하면 나오는 별표 있죠? 이거에 3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4구나. 기존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 더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할게요. 이거는 무조건 행동한 직후에 치는 거라서 이렇게 한 번에 세트로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지정하고 컨트롤 눌린 다음에 빨간 축에서 4,500.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포함해서 4번의 반복이 돼야 돼 하면은 곱하기 4 엔터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게 보일 거예요. 물론 이게 간격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짜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어차피 객체로 해놨으니까 이동키 통해서 살짝씩 맞춰줄게요. 최대한 이쁘게 깔끔하게. 이렇게 5개의 기둥이 이제 5인조가 됐습니다. 좋아요. 일단 저희가 한 4시 반까지는 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다들 시간 괜찮아요? 뒤에 일정 있는 친구 있나요? 괜찮습니다. 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 할게요. 기둥 5개 다들 만드셨죠?
그러면 이제 이 기둥들을 또 복사해 봅시다. 방금처럼. 일단은 물론 여기는 이렇게 열이 맞고 여기는 조금 안 맞고 맞고 이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옮겨놓고 안 맞는 건 지우거나 옮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개를 지정해 볼게요. 스페이스 선택 도구로 지정하고 이거를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눌린 상태로 하나씩 지정을 같이 해줄게요. 선택을 여러 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쉬프트나 컨트롤 이용해서 같이 지정해 주면 돼요. 만약 여기서 나 이거 너무 많이 지정했는데 쉬프트 눌린 상태로 빼줄 수도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한 상태에서 얘도 복사를 하자 라고 하면 당연히 M을 눌려서 이동 키에서 좀 전에는 지정하고 그러니까 움직일 축을 잡고 그 다음에 컨트롤 눌렸잖아요. 지금 컨트롤 먼저 눌려도 돼요, 사실. 이렇게 플러스 뜨는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옮기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는데 참고로 이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언제든 조작할 수 있으니까 이건 편할 때 쉽게 건드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클릭. 뭐 물론 가운데가 안 맞는 부분이 확실히 보이긴 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복사를 지금 때리던가 아니면 이거를 고친 다음에 옆쪽 복사라고 또 옮기던가. 근데 지금은 어차피 안쪽이 좀 많이 일그러져 있는 편이죠. 그냥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곱하기 지금 얘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있거든요. 그래서 4개 곱하기 4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둥열이 생겼죠. 이제 저희가 열줄을 만들었어요. 기둥열이 이렇게 생긴 거를 일단 확인할 수 있어요. 맞진 않아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속 작업으로 없앨 부분은 없애고 안 맞는 부분은 옮기고 하는 작업을 해봅시다.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옮기면 그만이니까요. 없으면 지워버리고요. 여기 가운데는 지금 평행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대로 또 복사를 하면 좋으니까 여기 만들어주고 여기 또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2개 지정해서 또 복사 기능 이용해서 또 옮겨주고 뭔가 반복을 하기에 간격이 애매하다면 또 그냥 직접 옮겨주면 돼요. 숫작업으로 가능한 일이니까. 이거는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만약 뭔가 애매해 보이거나 잘 모르겠으면 제가 여러 개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검토해가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확인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비교하면 좋습니다. 이쪽도 기둥이네요. 살짝 안 맞는 거 옮겨주고 여기 넘는 거고 사실 지금 기둥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지금은 그냥 하나로 통일해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도록. 만약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컨트롤 Z로 언제든 돌아오세요. 다들 문제 없이 잘 되나요? 네. 좋아요. 네. 땡님. 일단은 저희가 이거 내부를 디테일하게는 안 그릴게요. 조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고. 네.
사진을 보면서 뭔가 어디는 어떤 부분으로 될 건지를 살짝 보니까 이제 이 뒤쪽은 이제 벽이 맞아요. 이렇게 마우스도 보이나요 지금 할 때? 모르겠네요. 일단은 해볼게요. 뒤쪽은 이렇게 벽체로 돼 있는데 앞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부분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창, 유리 전창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눠서 벽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것도 그려봅시다. 라인을 꺼내서 L키, 라인 선도구를 꺼내서 이제 벽체를 그려주는 작업인 거죠. 물론 원래 내부도 그리고 내부의 경사로 계단 이런 것까지는 원래 따로 그려야 하는 거지만 오늘은 외형만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일단 문은 무시할게요.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 그려도 되지만 이 선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선을 3번 클릭으로 지정을 하고 F, 오프셋 기능이 있어요. 똑같은 간격으로 안쪽이나 바깥쪽에 벽체를 만들듯이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한쪽 선만 그린 다음에 F를 눌려서 이거를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보이세요? 안쪽으로 선 생기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내가 안쪽 선을 직접 안 그려도 똑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게다가 보니까 대략 200mm인 것 같아요. 보기. 그럼 안쪽으로 마우스를 두고 200 엔터. 를 하면은 굳이 내가 힘들게 안쪽에 선을 일일이 안 그려도 이제 같은 간격으로 같은 두께로 이렇게 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외벽 쪽만 이렇게 둘러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면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 사이는 이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거 있으면 사선으로 그려주고 샤르기라 했으니까 이거 따로 또 지정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지우개는 이 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선도 만들어줄 수 있죠. 여기도 그냥 선 그어서 하면은 이렇게 이게 잘 그려졌다면 이렇게 면이 채워져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닫힌 면이 되는 거죠 이제. 오프셋 기능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선 3개, 선을 3번 클릭함으로써 내가 그린 걸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F를 눌립니다. F 아니면 오프셋 버튼을 눌려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면이나 어느 선을 이제 오프셋을 할지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게 나와야 하거든요. 마우스를 내가 움직이면 안쪽 혹은 바깥쪽으로 오프셋을 어디 둘 거냐 하는 이 마우스,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안쪽으로 할 거잖아요, 저희. 안쪽으로 마우스를 두고 뭐 두께 숫자를 치든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직접 내가 눈대중으로 맞춰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아니면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해도 되고요. 저는 안쪽으로 마우스를 두고 200을 쳤어요. 근데 이 끝을 닫아주진 않거든요, 오프셋이. 그래서 끝은 직접 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여기 그냥 닫고 여기는 알고 보니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고 사선이니까 이렇게 위로 그렸네. 그러면 닫히죠. 그리고 튀어나온 선은 얘들만 따로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러면 벽체가 될 면을 완성한 거죠. 또 질문이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아, 깜짝이야.
지금 아직 안 됐다 하시는 분. 저 아직 안 됐어요. 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그 옵셋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 옵셋이 안 돼? 네. 그러면 혹시 화면 공유를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 잠시만요. 지금 선을 3번 클릭해서 한번 지정해 볼래? 지정돼 있고, 옵셋을, 그걸 클릭해주고, 안쪽으로 생기지? 거기서 뭐 200을 쳐도 되고, 클릭을 해도 되고, 선이 생겼고, 이제 선을 이제 닫히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붙여도 되고, 튀어나오게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좋아. 다음 왼쪽도 닫히게 그냥 선을 그어주면 돼. 오케이. 굿. 잘 되지? 좋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사실 숨 쉬듯이 해야 하는 우리가 좀 필수가 있어요. 컨트롤 S를 항상 눌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저장하세요. 컨트롤 S는 소중하니까 이제 저희는 파일 날라가면 이제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저는 0728 디파 빌라 사보아 이렇게 저장할게요. 다들 저장 한 번씩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면은 막 5학년들도 가끔씩 울부짖을 때가 있어요. 작업하다가. 그럼 저장 안 했다가 파일 날라가는 거거든요. 항상 하셔야 합니다. 진짜 피에 스며들도록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저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로 저장하고 싶으면 Ctrl Shift S를 하면 언제든 가능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는 안 되네요. 뭐 Save As, Save Copy As 이런 거 이용해서 따로 또 저장할 수 있으니까 언제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셔야 돼요. 스케치업은 위엔 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스케치업이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018년도예요. 지금 파일은. 근데 내가 이걸 낮추면 낮출 수 있지 2019년도 스케치업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스케치업 2022년에 만든 파일을 제가 이 2018년 스케치업으로 절대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몇 년도를 쓰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다운받거나 전해받는 파일이 몇 년도인지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줬던 크랙은 이제 2015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한테 파일을 주려면 이제 2015 이하로 낮춰서 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의 차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 크랙을 최신 걸로 받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다만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잘 파악하고 파일을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저장도 했고 이제 외벽으로 쓸 면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면도 만들어 볼게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문 해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배치되는 형식이거든요. 근데 시간상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곡면의 유리로 그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그거 전에 이 사이에 끊어주는 벽이 한 개 있거든요. 이 기둥을 중심으로. 이 기둥을 출발점으로. 이거 한 개만 만들게요. 좀 전에 위에 이 벽 만든 것처럼 그냥 만들면 돼요. 오프셋을 이용해도 되고 그냥 내가 편한 라인 도구를 이용해도 되고 참고로 한글키 돼 있으면 다른 거 안 먹혀요. 영어로 한영 전환하고 꼭 키를 입력하셔야 돼요. 가끔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않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뼈 한 개 더 벽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죠. 자,
간단한 거니까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창을 만들어내는 게 두 부분이죠. 두 부분인데 그 전에 이 벽체 부분이 저 창이랑 달라붙으면은 얘는 벽이고 얘는 창이야를 명령하기 어려우니까 메이크 그룹을 해줍시다. 이거를 3번 클릭해서 전체 지정을 한 다음에 우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3번 클릭하면 다 지정되죠. 우클릭으로 메이크 그룹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아래 만든 친구도 그룹화를 해줍시다. 좋아요. 자, 그렇게 그룹화를 한 다음에 창을 그릴 건데 여기 오른쪽에 아크 아니면 단축키가 없구나. 아크는 그냥 따로 클릭해 주세요. 아크를 눌려서 아니다. 이걸로 해야겠다. 투포인트 아크 A키를 눌려 투포인트 아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초점 정하고 초점은 여기쯤이겠죠. 여기 끝에서 시작하겠죠. 두 번째로 여기 끝에서 끝날 거잖아요. 지정하고 이렇게 내가 쭉 당기면 이제 내가 원하는 공면을 만들 수 있어요. 뭐 간단하죠. 다시 지금 창의 바깥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의 바깥면이랑 같은 라인이겠죠. 여기 점.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 점. 쭉 내가 원하는 만큼 당기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보이죠? 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인에 안착시킵시다. 이게 만약 곡면이 아니라 좀 다른 형태면 좀 이게 어긋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릴 때.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거를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선배님, 제가 네. 화면이 안 보여서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지금은 잘 보여?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아크를 투포인트 아크 A키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원을 그렸으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또 이거를 오프셋 해줍시다. 일단은 오프셋 할 때 오프셋 키에서 눌려도 되지만 내가 오프셋 할 친구를 미리 스페이스 선택 도구로 미리 골라주는 게 더 편해요. 그 다음에 오프셋 눌려서 클릭해서 창은 이제 벽보다 얇으니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 정도. 지금 대략 저는 100mm가 나오는 것 같아요. 100mm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 선이 그 뭐냐 중간에 있는 기둥 때문에 나눠지거든요. 중간에 있는 기둥 때문에 나누어진다. 그 뜻은 이 기둥이 지금 객체화가 안 돼 있다는 의미인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나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크가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이제 지금 메이크 그룹이 안 돼 있는 거잖아. 3번 클릭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 이거 해서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아크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그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게 안 돼 있으면 다른 기둥도 복사했으니까 똑같이 메이크 그룹이 안 돼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다른 것들도 달라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 면이랑 이게 붙어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내가 메이크 그룹을 안 한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더블 클릭이나 이런 걸로 객체화가 돼 있나? 객체화돼 있으면 이렇게 육면체가 생기니까 아니면 달라붙어 있나? 파란색 선으로 같이 하이라이트가 되나?를 지금 한 번씩 다들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달라붙으면 나중에 낭패를 봐서. 저 다 안 돼 있는데 그러면은 한 번에 그러면 한 번에 따로따로 못해요? 한 번에 따로따로. 지금 근데 따로 달라붙어 있는 데는 없을 거니까 이걸 3번 클릭
일단은 뭐 겸사겸사 알려드릴게요. 이거 우클릭해서 그룹을 풀 수 있거든요. 익스플로드 쓰면 풀립니다. 그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지금 달라붙어 있을 만한 데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니까 그냥 이거 하나 3번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이것도 3번 클릭해서 우클릭 메이크 그룹 해서 지금 다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나중에 이거를 다른 층이랑 결합할 때 그게 붙어버리면 그것도 낭패가 되니까 지금 미리 작업을 해야 나중에 미래에 내가 행복해진다 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항상 이제 작업할 때 메이크 그룹을 이용해서 누가 누구에만 속하는지 등을 잘 지정해 주는 걸 목표로. 자, 그러면 아크를 좀 전에 그렸는데 지금 면이 안 생길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여기 서로 끝에 있어줄 이 면들이 그룹이 돼서 아, 나 너랑 관련 없어 하고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미 관련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친구 사이에는 연결된 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선을 그려줍시다. 이렇게 라인 도구로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 끄트머리 있죠? 이거는 지워줍시다. 반대쪽 아크도 마찬가지로 쭉 가서 여기 반대로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봐야 돼요, 이런 거. 이거를 쭉 늘려서 만들고 여기 끝을 착 하면 이렇게 생기죠. 분명 한쪽은 안 맞고 한쪽은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체크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도 따로 3번 클릭을 통해서 메이크 그룹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개 더 있어요. 지금 여기면 아직 안 했죠? 물론 지금 제 거를 보면은 살짝 이 그려져 있는 거에 안쪽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형태가. 근데 너무 이 이미지를 따라가지 하지 마시고 자연스러운 거를 최대한 만들 수 있게 해서 지금 여기 끝점 여기랑 이걸로 해요. 여기 끝점 여기랑 여기 끝점이랑 이제 만나게 창을 만들 수 있게 이제 한번 더 방금 작업처럼 해봅시다. 여기는 라인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여기는 아크로 그리고 해야겠죠. 그러면 저보고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직접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저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메이크 그룹까지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다 했으면 이제 이것 여기서 이제 그룹화를 했잖아요. 각 면들을.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이 안으로 들어가져요. 나머지가 회색 처리된 거 보이세요? 좀 연하게 처리되고 얘만 하이라이트가 돼 있어요. 이 안에서 푸시풀을 이용해서 위로 당기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2500을 쟀죠, 제가.
2500 하고 ESC로 나가면 얘는 그룹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룹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다시 똑같은 걸로 해볼게요. 이번에 아니다. 이 기준벽 더블 클릭으로 그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푸시풀 도구를 이 안에서 P를 눌려서 끌어올려요. 2500. 다음에 ESC로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그룹 안에서 이렇게 푸시풀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창들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올리는 것까지 지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런 기준으로 할 만한 벽이 있으면은 푸시풀을 할 때 굳이 내가 숫자를 안 치고 옆에 나 얘 높이만큼 할래, 이 기둥 높이만큼 할래,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가 올려도 똑같은 높이로 설정이 됩니다. 확인하려면 메저먼트 도구로 2500 맞니? 네, 맞아요 하니까 오케이, 2500이네 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형태가 나와야 지금 저희가 같은 진도를 한 거예요. 자, 이까지 다 하면은 다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좀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룹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룹 안 돼 있으면은 지금처럼 그린 게 지금 이 기둥이랑 이 창으로 쓸 부분이랑 이 완전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구분을 하는 게 스케치업의 실력이라 보면 돼요. 쭉쭉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굳이 처음에 이 사각형 판을 만들고 할 필요가 없었네요. 나중에 그려도 되는구나. 이거 그냥 밑에 있는 거 지워줘도 돼요. 나중에 판을 다시 만듭시다. 한 사람 있으면 바로 말해주세요.
궁금한 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요. 다 했습니다. 아, 좋아요. 다 했으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V 말고 B 키를 누르면 페인트통이 나타나거든요. 마우스 키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이 알 수 없는 탭이 있었죠. 기본 트레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운데 있는 머테리얼 부분에서 글래스 앤 미러를 가서 내가 원하는 유리를 정해서 이 우리가 따로 창문으로 만들었던 두 개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콘크리트거든요. 이제 여기서 콘크리트를 찾아서 아스팔트 앤 콘크리트에서 이 색깔 괜찮은데 해서 이것도 이렇게 찍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까지 했으면 저장 한 번 더 하시고요. 유리가 뭐라고요? 유리는 이제 오른쪽에 글래스 앤 미러스로 있거든요. 오른쪽에 항목들이 쫙 있어요. 만약에 뭐가 없다거나 표기가 안 된다거나 하면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좋아요. 뭐 그냥 기다릴 겸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방금 그 페인트통 이용해서 칠하는 거는 원래 그룹을 따로 안 하면 한 면에만 돼요. 내가 클릭한 한 면만 이렇게 칠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걸 그룹을 함으로써 그거 하나 자체를 다 칠할 수 있게 돼서 이것도 편하고, 우리가 굳이 이 유리가 되는 면을 따로따로 골라줄 필요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데에서도 그룹은 매우 편합니다. 홍보였고요. 그래서 이것까지 되면은 이제 1차적인 목표 완성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으로 2층, 3층을 다 만들어서 얹으면은 건물 하나 완성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룹을 하는 게 1층, 2층, 3층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 세팅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나오고요.
다한 친구들은 그 이미 만든 기둥들이 있잖아요. 그 기둥들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좀 전에 다중 지정 가능했잖아요. 이걸로 지정해서 여기 오른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바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를 다 그렸잖아요. 그러면 바닥판을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닥판을 만들고 이 바닥판이랑 이 기둥들을 같이 옮겨줘도 좋아요. 위치 맞추기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쪽 바닥판은 좀 처음 했던 것처럼 밑에 내려놓고 작업하다가 다시 붙여도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다들 되셨나요? 네. 지금 아직 안 된 네. 사람. 안 된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나요? 없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간단한 데서 빨리 끝냅시다, 오늘은. 좀 전에 이거 기둥이랑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었죠? 옮기고 그룹화 안 돼 있는 이 바닥만 지정해서 밑으로 수직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하면 깔끔하게 또 기둥도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기둥 있어야 할 부분, 없어야 할 부분 확인하면서 지워주면 돼요. 아이고. 그리고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또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사실 뭐 2층, 3층도 이제 똑같아요, 하는 법은. 그래서 하는 법 똑같고, 이제 이 사이에 디테일한 내벽 같은 거를 하지 않는다고 쳤을 때 이제 거의 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1층이 가장 어렵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전 3층도 간단하게 옮겨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이 오른쪽 부분은 밖으로 트여 있고 3층까지 보니까 이 가운데 램프가 크게 있네요. 경사로가 그게 1층부터 3층까지 쭉 이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아, 그러면은 이거를 나중에 램프를 넣고 이 외벽을 두르고 이 위에 장식 같은 이 벽을 세우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세 개를 다 결합하면은 하나의 이제 빌라 사부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보자. 일단은 저희가 구글링을 좀 전에 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 모형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 여기는 위로 뚫려 있구나. 아니면 여기에는 이제 램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한번 마저 이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이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이거까지 알려줄게요. 일단 이미지 잠시 지워보고 나중에 다시 돌려올 거예요. 지금 그룹을 한 애들이잖아요. 각자 얘들은. 얘들을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지정을 해보세요. 나는 이 그룹이야, 나는 이 그룹이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 이것끼리도 메이크 그룹이 돼요. 그러면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나가 돼요. 또 하나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또 깨트려 볼게요. 다시 깨트리면 방금처럼 그룹들 안에 있는 이 그룹들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은 계속 겹쳐진다는 거죠. 겹쳐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뭐 내가 여기서 2층, 3층을 합한 다음에 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내부를 보여주고 싶어 하면 언제든 얘를 들었다 놨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룹하는 거를 생활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체 그룹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 그룹은 이제 내가 그룹하고 싶은 애들을 지정해서 그걸 또 우클릭해서 그룹을 하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이제 선택 도구 클릭으로 이제 시프트 클릭으로 이렇게 여러 줄 지정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드래그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줘도 되고 긋고 시프트를 빼줘도 되니까요. 이렇게. 이런 방식도 되겠죠. 그러면 우클릭 메이크 그룹 하면은 하나. 일단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던 건 이 정도긴 하거든요. 오늘은 새로이 들어온 친구들도 공부를 새로 할 수 있게 하고 저희 하던 친구들도 이제 실제로 이제 건물을 올리는 과정을 그냥 직접 한번 했으면 좋겠어서 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어서 했으면 좋겠는 부분은 여기 가운데 램프 있거든요. 이 램프는 진짜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만 재요. 지금 6200쯤 되죠? 그러면 그 모양에 맞게 그냥 박스 한 개를 넣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뭐 대충 여기서 움직이도록 하죠. 좀 이제 그 차례처럼 늘어난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렇게 당길 수 있죠. 다음에 이거 돌출시켜서 6200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6200 이렇게 해서 아 이게 대충 그 경사로다 하고 가정을 합시다. 메이크 그룹에서 이 상태로 여기 그럼 뚫려 있겠죠? 여기가 경사로 쭉 올라가는 공간이니까 여기 뚫려 있어야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뚫려 있고 나머지 이 바닥판만 있어야겠죠? 그 상태로 여기 부분 이렇게 외벽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식으로 해서 외벽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쪽만 벽이 위에 있었죠? 건물 사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층을 하나로 결합한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해서 이거는 숙제로 합시다. 괜찮을까요? 숙제로 해서 월요일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다 같이 올리는 걸로. 어수룩해도 상관없어요. 얼마나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작업을 끝까지 해서 빌라 사고하라는 이 형태 하나를 완성을 했다라는 거를 끝맺음 하자는 얘기예요. 여기 위가 더 쉬울 거예요. 안쪽 벽을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깥쪽 벽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위에만 이렇게 바닥 만들어 주시고 하면 돼요. 만약 그 사이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물어봐 주시고요. 제가 다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세 개의 층이 합해진 형태로 한번 만들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구글링으로 봤을 때 마치 이런 형태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창이 없어도 돼요. 창은 없어도 되고 이러한 박스가 떠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숙제 같이 해줄 수 있나요?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활동 관련 얘기예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좀 형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당장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제가 일단 이제 8월 달에 인턴을 가기도 하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미나 참여가 좀 이제 힘들어지고 활동만 돕는 식으로 8월 달은 갈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은 막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지금 월목으로 나눠서 하는 거를 그냥 목요일 하루 저녁에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형태를 좀 바꿔볼까 하거든요. 그리고 형태는 지금처럼 같이 실습을 하는 느낌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일정한 주제라던가 아니면은 파빌리온 쪽에 그 디자인을 같이 저희가 스케치업으로 올려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다른 것들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1시간 내에 끝나기도 할 거고 해서 저녁이나 밤 시간대에 요일 하루 잡아서 이렇게 같이 줌을 하는 걸 그렇게 해서 계속 같이 작업하고 아니면 작업하는 걸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걸 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혹시 오프라인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니요.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온 상태거든요. 저희 사람들 중에서 지금 오늘 2명 정도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총 지금 9명 정도가 실습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요일 아마 목요일 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그 날짜를 잡아서 같이 작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2학기 됐을 때 와 우리 스케치업 마스터가 됐다 하고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예. 고마워. 네. 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다들 고생했고 영상은 업로드하면은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올릴 때가 마땅히 없어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월요일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어요. 네. 월요일까지 부탁해요, 작업. 예. 네. 네. 네.